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전문방송 부산행의 조천원입니다. 4월 마지막 주 부산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26일 금요일 변함없이 10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4월 26일 금요일에는 10개 경주 중에서 제가 4경주와 4경주를 준메인 승부처로 그리고 6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4경주와 6경주 승부처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해설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1경주는 인기마필들의 접전으로 좀 압축을 해볼 수가 있는 편성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눈에 띄는 마필은 안쪽에 있는 이번 우승 스토리가 되겠죠. 직전 경주는 이 기승했던 서승훈 기수가 외곽 게이트 9번 게이트 출발로 좋은 포지션을 잡지 못했어요. 그로 인해서 조금 발걸음이 부족한 모습을 노출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습니다. 좋은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안쪽에 이번 우승 스토리 당연히 먼저 봐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다실바 기수가 한 2주 정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는 또 괜찮은 마필들을 많이 타고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우승 스토리를 좀 먼저 보겠고 4번 그랜드 질주가 아마 현장에서는 최저배당으로 빠질 것 같은데 그랜드 질주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 김호수 기수가 정말 잘 탔습니다. 김호수 기수가 스타트 빨리 나와서 먼저 치고 나가면서 경합을 해보니까 안쪽에 마필들이 양보를 안 해주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잡고 뒤로 빠져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라스트에 제대로 한 걸음을 쓰면서 입상을 차지했는데 이런 거는 진짜 김호수 기수를 칭찬을 해줘야 돼요. 기수가 작전을 잘 짜면서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포지션을 잘 지켜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해줄 만한데 이번 경주 역시 그런 전개를 뺄 수 있다고 그러면 인정이 되겠습니다만은 직전 경주는 솔직히 좀 운빨이 좋았었죠. 이제 운빨이 이번에도 받쳐줘야 되는 마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9번 해피게이트가 지금 대한마필로 팔리고 있는데 직전 경주 모습을 보면 정동철 기수가 조금 오버페이스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선행을 갔던 마필들이 한 4마리가 뭉쳐서 갔었는데 그 2열 그룹하고 선행 마필들의 그룹하고 한 7, 8마신 정도의 차이를 보이면서 계속적으로 경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 구도가 아니었다고 그러면 그렇게 페이스가 오버되지 않았다고 보면 이 라스트에 이 5마신 정도의 차이는 충분히 잡아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이제 부산에 어떻게 보면 친정이죠. 임기원 기수가 지금 부산에 다시 내려왔는데 경주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임기원 기수가 여기에서 포지션만 잘 잡아준다고 그러면 9번 해피게이트 당연히 좋은 발걸음을 볼 수 있는 마필이 되겠고요. 8번 기대는 해볼 수가 있겠죠. 거리를 줄이는 장점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의 접전으로 이번 우승 스토리를 축으로 저는 9번 8번, 4번 이 순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7번 넘버원 스타죠. 7번 넘버원 스타인데 직전에 좀 발주가 늦었어요. 말이 조금 발주기 안에서 쉽게 말해갖고 멍 때리고 있다가 발주가 좀 늦었는데 자, 그로 인해서 모래를 맞고 좀 처지는 모습, 모래에 아직도 민감한 모습은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게이트는 1번 게이트라서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스타트가 늦으면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번 경주는 늦게 나와도 모래를 안 맞을 거다. 7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직전과 같이 그렇게 모래를 맞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여기에서는 스타트가 직전처럼 늦는 일도 없을 거고요. 자, 그러면 7번 넘버원 스타는 당연히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출마가 되겠고 9번 매치위너 12번 내가세 강자는 조금 불안한 인기마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9번 매치위너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김호수 기수가 정말 선행으로 최선의 걸음을 뽑아냈고 끝걸음이 부족한 거를 이미 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12번 내가세 강자 같은 경우도 직전에 유현명 기수가 선행을 가서 최선으로 전개를 끌어냈던 마필이에요. 게이트도 이번에 또 12번이고 선행을 간다고 그래도 직전에 그 발걸음이 최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9번 매치위너라든지 12번 내강세 강자는 현장에서 강하게 팔려준다 그러면
좀 의심을 좀 해볼 여지가 있는 인기 마필들이 되겠고, 안쪽에 있는 마필들 중에서 이번 메르시 쉘이 지금 8주 만에 출전을 다시 하고 있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300m에서 최적 전개가 나올 수 있는 마필이에요. 발걸음의 상태도 좋고 인기 마필들의 발걸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걸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마필이 이번 메르시 쉘이가 되겠고, 안쪽에 있는 1번 투르슈구니처도 이번 메르시 쉘이와 같이 최적 전개를 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번 경주에서는 7번 넘버원 스타, 그리고 2번 메르시 쉘이와 1번 투르 시그니처까지 3마리 추천드리면서 이 경주 정리하도록 할게요. 3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단거리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4번 메이저 펀치가 30주에 이 공백을 가지고 있는데, 뭐 공백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데뷔전 경주에서 출전 취소가 되었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데뷔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데뷔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기는 출중합니다. 그리고 3월 30일 주행 재검을 받을 때 모습도 전진구 기수가 정말 좀 시종일관 걸음을 아끼면서 여유로운 발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4번 메이저 펀치 뭐 뺄 수 없는 인기 마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전개상으로 봤을 때는 2번 토암 임팩트가 가장 안정적인 마필은 맞아요. 안정적인 마필인데, 이제 문제는 프랑스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산의 용병 기수들, 용병 기수를 빼고 부산 전체 기수를 톡 털어서 부산에서 스타트가 제일 안 되는 기수가 이 프랑스와 기수인데, 안쪽 게이트 출발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전경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안쪽 게이트에서 출발하는 마필이 스타트가 살짝만 늦으면 한없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되겠는데, 토암 임팩트 같은 경우는 직전에 1300은 안 돼요. 1000m의 좋은 발걸음을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프랑스와 기수가 스타트만 정상적으로 받아준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장 좋은 전개를 끌어낼 수 있는 마필 토암 임팩트인데, 이제 문제는 기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경주에서 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은 외곽에 있는 12번 썬더베이입니다. 2월 14일 경주에서 보면 유현명 기수가 11번 외곽 게이트 출발을 해요. 자, 그런데 11번이면 12번이 외곽에 있었어요. 11, 12번이 같이 나왔으면 썬더베이가 외곽으로 삐지는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줬을 텐데, 이게 스타트가 12번이 조금 더 빨리 나가는 상황이었고 11번이 늦게 나오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얘가 바깥에 말이 없으니까 바깥으로 삐졌다가 이제 전개를 좀 어렵게 풀어내고 라스트에는 발걸음이 남아가지고 정말 쫙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 경주는 1300에 1번 게이트 모래 맞으니까 또 안 됐어요. 자, 이번에는 15주의 휴식 기간을 취하고 마필이 발걸음을 좀 더 잘 만들어 놨습니다. 잘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그런데 또 운이 없게도 단거리 경주에 또 12번 외곽 게이트예요. 이게 유현명 기수가 어느 정도로 이 마필을 잡아낼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발걸음은 여기서 똑바로만 주행을 해준다고 그러면 12번 썬더베이가 여기서는 우승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고, 한 마리 또 복병 마필로 본다 그러면 이 대한 마필로 팔리는 10번 레인보우 파크, 직전 경주 11번 외곽 게이트였기 때문에 외곽을 돌고 아무런 뭐 생각이 없이 그냥 바람만 한번 쐬고 온 그런 마필로 생각이 되는데, 자, 이번 경주 다시 외곽 게이트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정면 승부를 한다고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 또 외곽 게이트라고 해서 솔직히 반반이에요. 직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경주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전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경주를 진행할 수도 있는 마필이 10번 레인보우 파크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2번, 4번, 10번, 12번 이 4마리의 싸움인데, 이 4마리의 싸움 중에서는 저는 그래도 15주의 공백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기 출중하게 보이는 12번 썬더베이를 여러분들께 좀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오늘 준비한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는데요. 6번 로열 티켓, 그리고 8번 라운타운일까요? 이 두 마리가, 아니면 뭐 9번 신흥불패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마필들이 아마 인기 마필로 대두가 될 텐데, 저는 이번 경주를 준메인 승부처로 잡은 이유가, 제가 지금 세 번째 계속 보고 있었던 마필이 있었습니다. 자, 그 마필이
계속 뭐 발걸음을 완성도를 높이려고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특히나 직전 경주 모습에서 이제는 확실하게 준비가 됐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편성을 보니까 이번에는 됩니다. 그동안의 그 준비 과정이 이번 경주에서 빛을 발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서는 뭐 어차피 인기 마필들의 접전을 하고 보는데 제가 보고 있는 그 마필이 충분히 이 인기 마필 3마리를 확실하게 이겨줄 수 있는 발걸음을 가지고 있다. 이제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그 마필을 축으로 인기 마필들을 갖다 붙이면서 이번 승부처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뭐 이미 준비는 확실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드렸듯이 계속적으로 준비를 꾸준하게 해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가 기회입니다. 그 마필을 놓고 이번 준메인 승부처를 한번 붙어보도록 할게요. 4경주 준메인 승부처 2시 20분에 2시 30분에 발주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600m 별점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안쪽에 있는 1번 라운시저스 그리고 5번 무적배터랑 이 두 마리가 많은 관심을 보일 것 같은데 자, 5번 무적배터랑 같은 경우는 안쪽에 직전에 2번 게이트 출발이었어요. 조금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얘도 모래를 피해야지 좋은 발걸음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는 이번 경주가 좀 더 좋은 편성을 만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1번 라운시저스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역시 뭐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했었어요. 조인권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 같은 경우도 안쪽에서 조금 먼저 치고 나가면 좋은 발걸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뭐 직전 경주는 그렇다 셈 치더라도 그 직전 경주 2월 22일 모습을 보시면은 외곽 선입 전개로 좋은 발걸음을 보여줬었는데 그때 당시 편성이 만만한 편성은 아니었어요. 이번 경주 편성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분명히 1번 라운시저스 1번, 5번 이 두 마리가 좋은 발걸음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뭐 팔려주고 있는 6번 기쁨데이라든지 8번 쾌한신강자 이런 마필들까지 뭐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5경주 인기 마필들의 접전으로 압축을 하고 현장에서 뭐 한 마리 정도 뭐 받쳐서 가는 마번으로 볼 수가 있든지 아니면 뭐 배당이 너무 안 나온다 그러면 한 방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그럴 경주로 보이는 5경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6경주는 오늘 준비한 메인 승부처가 되겠는데요. 6번 애니굿데이 승급전이고 10번 천년의 약속도 승급전입니다. 거리 경험도 없는 두 마필이 최저 배당을 만들어 줄 거고 여기에 이제 가세하는 마필이 5번 네가대세가 되겠죠. 네가대세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나 뭐 이번 경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현명 기수가 직접 조교까지 시키면서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요. 이 세 마리가 인기마 3파전인데 저는 이번 경주에 보고 있는 복병마필이 이 세 마리를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6번 애니굿데이라든지 10번 천년의 약속이 발걸음이 좋은 거를 인정을 해요. 하지만 승급 전에 거리 경험이 없는 두 마리가 동반 입상을 하기보다는 저는 기본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마필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전개적인 이점까지 가지고 있고 준비가 철저하게 된 복병 마필이 또 편성까지 잘 만났다. 그럼 여기서는 승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제가 어지간하면 이 중반부나 전반부에 승부를 잘 안 잡아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늦게 오시기 때문에 잘 안 잡는데 4월 26일 금요일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인기 마필들의 접전 구도가 많아서 승부를 잡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번 6경주를 메인 승부로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만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메인 승부처입니다. 메인 승부처 6경주 4시 10분에 발주가 시작이 됩니다. 조금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4시 10분에 현장에서 좋은 마번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7경주 2번 어스토니싱이죠. 이번 어스토니싱 같은 경우는 조교 때 보면 말이 정말 날아다닌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번 주부터 김영관 조교사가 자꾸 이 되는 마필들을 유아니스 기술을 기승을 시키고 있는데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요하니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도 제가 봤을 때 떨어지지 않고 잡고만 있으면 말이 알아서 실어다 줄 것 같아요. 이번 어니스토니싱은 뭐 충마로 인정을 하겠고 8번 뷰티풀 마린이 지금 출시대 기수 기승을 해서 많이 팔려주고 있는데 뷰티풀 마린 같은 경우는 좀 반반이죠. 확고하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저는 이 4번 탑삭스가 19조 마방에서 같이 출전을 했어요. 분명히 조교 때 발걸음으로 봐서는 어니토니싱이 탑삭스하고 비교 안 될 정도의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탑삭스도 지금 꾸준하게 발걸음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뷰티풀 마린과 비교를 했을 때는 좀 여기서는 이겨줘야 되지 않겠나 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되겠고 3번 느닷도 직전에 뷰티풀 마린과 비교를 했을 때 좀 착차는 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정우주 기수와 프랑스와 기수로 기수 변경. 물론 뭐 프랑스와 기수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정우주 기수가 뭐 좀 저번 주에 낙마 사고가 있어가지고 한참 동안 좀 못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요 근래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프랑스와 기수와 정우주 기수 비교를 해봤을 때 정우주 기수가 나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3번 느닷이 발걸음이 좀 탄력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직전 경주 대비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2번 어스토니싱 그리고 4번 탑삭스 3번 느닷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8경주 인기 마필들의 접전인데 4파전으로 보이고 있죠. 7번, 8번, 9번, 10번 어차피 이 4마리가 싸움이에요. 충마를 어떤 마필을 선택을 하느냐 이제 그 싸움만 남아있는데 7번 영광의 포스 같은 경우는 직전에 승급전 경주에서 충분히 가능한 발걸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이천 기수가 코너에서 약간의 실수 바깥으로 밀려나면서 자기 상대 마필들에게 자기 자리를 내줬다. 그게 정말 결정적인 실수가 됐어요. 그래서 한 걸음의 차이를 자기가 극복을 해내지 못했는데 아마 자기가 알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실수를 했는지. 이번 경주는 그런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으면 충분히 가능한 발걸음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 되겠고 9번 썬더레인, 10번 기적의 적토마, 8번 성산 사이먼 이 4마리인데 뭐 여기에서는 솔직히 다 마필들이 고만고만해요. 이제 여기서는 기수들이 누가 더 잘 타느냐가 아니고 누가 더 경주 때 실수를 하지 않느냐 그 싸움에서 우승이 판가름이 날 겁니다. 현장에서 뭐 컨디션은 좋아 보이는 마필을 선택을 해서 가야 되겠죠. 말씀을 드렸듯이 발걸음은 비슷비슷해요. 이제 경주 전개에 있어서 어느 기수가 실수하지 않느냐 그 싸움만 남아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8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9번 그레이트록이 플러스 4.5kg 56.5kg인데 480kg대 나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마필들의 기본기가 뭐 인정할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9번 그레이트록 뭐 당연히 이제는 정상주기 출전이기 때문에 플러스 4.5kg 정도는 극복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 5번 최강블릿이 직전에 1800m 첫 도전이어서 솔직히 좀 약하게 봤는데 역시 편성이 너무 약하니까 최강블릿이 기본기로 올라오더라고요. 이번 경주도 뭐 플러스 4kg 적은 부담 중량은 아니에요. 많이 올라갔는데 그래도 뭐 직전 경주 발걸음으로 봐서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좀 나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한 마리를 더 본다고 그러면 뭐 1번 알파러너겠죠. 안쪽에서 추적 전개를 할 수 있는 1번 알파러너 기본기를 인정을 하고 인기 마필들의 접전으로 9번 그레이트록과 5번 최강 블릿 한 마리를 더 본다면 1번 알파러너까지 보면서 9경주 인기 마필의 접전으로 압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인기 마필들의 접전으로 좀 압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8번 말리부별이 승급전이고 그리고 10번 다이아몬드킹도 직전에 승급전을 치렀죠. 자, 이번에 다이아몬드킹 같은 경우는 승급전 치르고 두 번째 경험이기 때문에 정도현 기수가 또
올라온 컨디션, 탄력적인 발걸음을 보이고 있고요. 8번 말리불발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승급전이지만 감량이 좀 더 상당히 좋고 기본기를 인정을 해야 되는 마필이죠. 일단은 8번, 10번 두 마리를 인정을 하겠는데,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최대 복병 마필, 뭐 2번 델마의 기적은 당연히 현장에서 팔려줄 마필이고요. 2번 델마의 기적이 아닌 최대 복병 마필은 저는 5번 오섬돌이 보이고 있어요. 강영권 조교사가 생뚱맞게 승부 한 번씩 할 때 이 전진구 기술을 가끔 기승을 시키던데, 직전 경주도 뭐 물론 편성이 약했습니다. 최강블리츠 전 경주 9경주에서 설명을 했던 최강블리츠 출전했던 경주에 옥섬돌이 선행을 갔었어요. 선행을 가니까 나름대로 버텨내는 발걸음. 뭐 최강블리 빼놓고서는 좀 경주마 같은 경주마가 없어서 버틸 수 있는 발걸음도 됐었지만, 자, 이번에 또 다시 선행 편성입니다. 그리고 거리까지 1600으로 줄였기 때문에 이번 경주 또 오섬돌이 선행 가다 버텨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최대 복병 마필은 선행을 갈 수 있는 5번 오섬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10경주, 어차피 오섬돌이 아무리 좋아졌어도 8번 말리부별이나 10번 다이아몬드 킹을 이기지는 못해요. 이기지는 못하기 때문에 뭐 삼복승식 마번이라든지 복연승식 마번에서 활용은 해볼 수 있는 5번 오섬돌 추천드리면서 10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0개 경주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편성으로 봐서는 인기 마필들의 접전으로 너무 압축이 되는 경주들이 많아요. 하지만 월말 경주입니다. 더군다나 부산 경주고요. 자, 보이는 대로 다 믿을 수는 없는 그러한 편성들이 많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장에서 좀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모든 경주를 접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저는 현장에서 좋은 마번 전달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고요. 일요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